집주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마음대로 제 집에 들어오는데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너 왜 자꾸 집에 남자가 들락날락 거리니? 어쩌니? 하면서 막 집을 나가라고 막. 친구 좀 재웠다고 관리비를 더 올려서 받겠다고 넌 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없어 전세니까 라고 하는데 집주인 갑질 대환장 파티, 떼인 돈 받기, 계약 연장. 민달팽이 주거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의 상담 내용들은 실제로 정말 다수의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제 제보 내용들을 기반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건 다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 믿으셔도 됩니다. 10%는 어디 갔어요? 제도도 바뀔 수 있고 약간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집주인 갑질 대환장 파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비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관리비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죠? 뭐 대부분 사실 그렇죠. 네, 사실 관리비에 대한 특정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나 기준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비를 책정하면 그게 곧 월세처럼 얻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큽니다. 그럴 때 뭐 한 가지 참고할 게 있긴 하죠. 민달팽이 유니온과 서울시와 함께 만든 서울시에서 표준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일반적인 원룸에서 어떤 항목들을 보통 그 관리를 하는지, 그 관리를 하는 시장의 업체들은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고 내지 말아야 되는 이런 항목들까지도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들고 가서 보세요, 이렇게 원룸 관리비가 17,000원 밖에 안 하는데 17,000원 내겠습니다 하면 계약 거절당해요. 일단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방이나 다방에 올라오는 그런 매물들이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전체가 퉁으로 월세라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만 싸다고 해서 함부로 계약 맺지 말고 내역들이나 기준, 그리고 향후에 계약 이후에 관리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해 주셔서 계약을 처음에 잘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비가 매달 집주인 마음대로 책정돼서 청구되는 방식인데 내역서를 볼 수 없을까요? 당연히 내역서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청구를 해서 내역선 받아볼 수 있지만 그 관리비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 내역을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른 명목도 더 있어서 5만 원을 청구한 거야 라고 하면 별 수 없긴 한데, 공용 수도비 뭐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쓰는 건물들을 이제 퉁으로 나눠서 수도비를 청구하는 방식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는 청구하시면 집주인이 너한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적게 줄게, 약간 이 정도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도 관리비 문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하기 좀 어렵죠. 앞에 두 개 질문이 해결책을 막 명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조금 뒤로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를 몇 차례 방에서 재웠는데 친구 좀 재웠다고 관리비를 더 올려서 받겠다고 임대인이 막 요구를 하네요.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더 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맹렬히 싸우는 수밖에 없기는 하죠. 보통은 친구나 집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좀 꼬투리 삼아서 그게 뭐 되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막 전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해지를 막 윽박 지르고, 계약 해지까지는 안 할 테니까 대신 관리비를 좀 올려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친구 몇 번 방에서 재운 거는 절대 전대는 아닙니다. 네, 전대가 해당되려면 아예 집 자체를 넘기는 거지, 그냥 자기 일부 공간에서 누구 들여와서 뭐 재우거나 뭐 하다못해 하루 잔 이제 방값을 받았다고 해도 이게 전대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관리비는 그 계약서에 책정된 사안으로만 관리비를 낸다, 뭐 이 정도 조항을 넣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친구 재웠을 때 관리비 더 올릴게 이래도 이 조항에 의해서 관리비를 더 안 낼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니까 계약을 좀 잘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마음대로 제 집에 들어오는데 뭔 소리야?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저는 막 그 어떤 여성인분이 샤워하고 있는데도 남성 집주인이 그냥 나도 겪었어. 그게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이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죠. 이거 형사법에서 주거침입죄로 사실 바로 은팔찌 찰칵찰칵입니다.
근데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너무 놀라고, 그때 저는 20살이었는데 근데 자꾸 집에 무슨 왔다 간 흔적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했는데 이제 심증이 물증으로 굳혀진 거죠. 저는 그냥 열쇠였거든요. 그래서 도어락을 달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안 달아주겠다. 내 돈으로 달면 안 되냐. 달아도 되는데 마스터키를 나를 줘라. 그러길래 그냥 포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주택 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침입죄는 한국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고 점유하지 않는 타인, 이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서 타인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합의 없이 들어오게 되면 모두 주택 침입죄에 해당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이 조금 달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제 주거 사용과 임대차 관계들을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사실 그래봐야 뭐 협조해야 될 의무는 그냥 다음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집 한번 보겠다, 이 정도가 사실 협조해야 될 의무다 보니까 계약서나 아니면 사전에 시간으로 미리 합의 볼 걸 요구하세요. 네, 뭐 술이든 집을 보러 오는 거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아시는 거 있나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뭐 너는 일주일에 친구가 몇 번 오니? 심지어 그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현관을 같이 쓰는데 노부부께서 이제 뭐 3대가 같이 사는 집이었죠?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는 집인데 애초부터 본인의 교육 때문에 너 좀 착해 보여가지고 여자애로 받은 건데 너 왜 자꾸 집에 남자가 들락날락 거리니 어쩌니 하면서 막 집을 나가라고 막 매일매일 볼 때마다 막 괴롭히시는 그런 경우 때문에 상담 온 것도 되게 많았고, 또 특히나 성소수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차림새 같은 것들로 예를 들어서 너는 여자애가 왜 그렇게 남자처럼 하고 다니니? 남자애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셨대요. 주택 임대차 관계, 계약 관계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구속적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 노예 관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권리들을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2! 떼인 돈 받기. 보일러, 화장실 등 집에 꼭 필요한 시설의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어떤 범주까지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필요비는 어쨌든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들, 뭐 보일러, 화장실 없으면 어쨌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필요비라고 하고, 유익비는 이제 좀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 집을 더 예쁘게 만들거나 없던 에어컨을 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익비인데, 보통 필요비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의 어떤 실수가 없을 시에는, 그리고 유익비는 협의해서 이렇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모호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계약 맺을 때부터 수리비 부담들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좀 세심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 집 보시고 그 집을 또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하면 그 집을 계약 전에도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계약 전에 여러 가지 협상의 요건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사전에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해서 사진 다 찍어놓고 뭐 동영상 찍어놓고 이 부분 이렇게 됐던데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건 그럼 들어가기 전에 수리해 주실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 이제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주말 동안 기다리시다가 그냥 본인이 바로 그냥 어디 업체를 불러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언제나 문자 같은 것,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요청사항을 남겨두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미루고 안 해주고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해주셔서 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 남겨두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전에 하자가 있었는지는 증거들 꼭 확보해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확하게 문제된 지점을 찍고 그거를 집주인한테 통지 꼭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좀 팁이긴 한데, 임대인들이 그냥 돈 쓰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월세에서 까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통지를 해주시면 이것조차도 법적으로 이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요건 간단하네요. 네. 전세로 살게 되면 집주인이 넌 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없어, 전세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로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도 어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제 보장이 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전세는 월세가 0원인 보증금이 되게 많은 임대차고, 우리가 흔히 사는 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되게 많은 임대차라고 생각해주면 돼서 전세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뭐 권리를 못 받을 일은 없다. 다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꼭 설정하시고 법원에 가서 명령을 내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딱 2년 끝나시거나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당연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등기 계약 맺기 전에 등기 때 보시면 이 집의 이력이 쫙 나오잖아요. 임차권이 이제 등기에 계속 을구에 뜨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집주인들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보증금 자꾸 안 돌려줘서 임차권 설정된 그 흔적이 많은 임대인들이니까 이런 임대인 믿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챕터 3 계약 연장. 계약 기간 전에 만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좋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아무리 과불 관계가 있더라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다 내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도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해서 임대업자랑 잘 얘기해서 뭐 중개료를 내가 낼 테니까 새롭게 세입자를 새로 계약해달라, 뭐 이런 경우로 관행적으로 이제 좀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한대요. 한 달치 월세랑 다음 세입자를 구할 복비. 네, 그 정도인데 이건 법으로 보장된 건 아니다. 팁을 드리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짧게 계약을 맺어도 2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동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면 그냥 6개월, 뭐 1년 맺을 수 있는 최소로 맺어두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장한다고 통보만 해도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2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 기간을 짧게 맺고 나중에 연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 안타까운 이야기로는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은 2년이 끝나면 갱신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연장을 보장받을 수 없고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때는 임대료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시 임대업자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기존의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묵시적 갱신은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기 전에 이미 한번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이만큼 있는데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서로 가타부타 말이 없으면 얘가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맺었던 계약을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간, 그런 것들로 한 번 더 연장이 됩니다.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은 둘 다 똑같이 말을 안 했을 때 자연스럽게 2년이 그대로 연장된다라는 의미인데, 세입자한테 다소 유리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연장해서 잘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 한 달이 남았어. 미리 가서 막 계약 연장해도 될까? 이런 말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래서 딱 29일이 되는 날 저 연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연장할 기회도 아니고 연장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D-29인 날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나가기 이제 3개월 전에만 말해서 이제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있어요. 요새 쉐어하우스가 좀 트렌드잖아요. 이제 민간 임대업자들이 막 쉐어하우스를 후죽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살면 무조건 갈등은 생겨요. 근데 그 갈등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으면 그게 고스란히 피해로 오거든요. 집에 한 10대 명이 살고 계시는데 한 집에? 집에서 폭행 사건이 막 일어나고 너무 막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보내는 동의서를 다들 막 다른 세입자들이 쓰고 막 이랬는데, 그래봤자 사실 그건 뭐 형사건으로 넘기더라도 그럼 별개로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뭔가 사전에 특약이라든지 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되게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고르시고 사셔야겠다. 쉐어하우스는 아무래도 그 시스템과 규정이 세밀하게 잘 잡혀 있는 대로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집이 기존에 얼마나 많이 잘 운영되어 왔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지 이렇게 알맹이 없는 쉐어하우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신중하게 계약서도 잘 써서 잘 맺어주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주거생활은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나 아니면 이후에 좀 궁금하신 거나 좀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엄청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세심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비영리라서
돈도 안 받아요. 무료예요. 그래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안 받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